여러분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관영 건축사입니다. 오늘은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 창업 12스텝 중에 9번째 스텝인 마케팅 전략 세우기를 가지고 여러분과 같이 고민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독립하기 전에는 설계사무소에서 설계하고 또 감리하고 이런 업무를 하다가 막상 또 독립을 하다 보면은 내 사무소를 어떻게 알릴지 또 마케팅을 어떻게 수립할지 잘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우리가 좀 염두해야 될 부분이 경제라든가 경영이라는 부분을 좀 알아야 되는데 사무소를 열자마자 사장이 되는 것이고 또 경영자로서의 어떤 수업을 또 해야 되는 부분이 또 건축사로서 좀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사실 건축사라는 게 굉장히 좀 전문 분야다 보니까 사실 뭐 학교 다닐 때 또 이런 마케팅이라든가 영업이라든가 또 경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사실 좀 배울 기회도 없고 배우는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하면서 자기개발, 경영, 경제 이런 지식들을 좀 하나하나씩 공부를 하는데요.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독립하기 전에 미리 계획을 세웠다면은 이렇게 좀 마케팅이라든가 또 경영이라든가 경제 이런 내용들도 좀 두루두루 공부를 하시고 좀 준비를 하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대부분이 독립을 하고 나서 이제 부딪히면서 또 닥치면서 이렇게 마케팅을 하나하나씩 또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렇게 마련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요. 저 역시 이제 경영이나 경제 부분은 사실 좀 공부를 했습니다만은 이렇게 독립을 하고 나서 어떻게 회사를 서바이벌하고 생존시킬 것인지 상당히 좀 고민을 하고 있고, 제가 좀 사무소 독립한 지 거의 10년이 다 돼 갑니다만은 아직도 이런 경영이라든가 또 이런 마케팅 부분에서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또 시도를 해보고 그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고민해 보면서 이 마케팅 전략을 나름대로 또 하나둘씩 수립을 하고 바로 또 시작할 수 있는 그런 팁을 좀 여러분과 같이 공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 창업 12스텝에서 9번째 마케팅 전략 세우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건축사 사무소 창업 12스텝에서 9번째 스텝입니다. 마케팅 전략 세우기라는 내용으로 여러분과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은 대한건축사협회에서 발간하는 월간 건축사지 2021년 6월호에 실린 내용을 가지고 제 경험을 덧붙여서 같이 고민해 보고 있습니다. 자, 건축사 사무소 창업 12스텝 중에 우리가 8개 스텝을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네이밍, 주거래 은행 설정, 비즈니스 브랜드 이렇게 공부를 했고요. 앞으로 9번, 10번, 11번, 12번 이렇게 4단계가 남아 있는데요. 상당히 좀 중요한 내용이 여기에 실려 있기 때문에 같이 고민해보고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케팅 전략 세우기 내용인데요. 이 원래 글은 홍성윤 건축사, 월간 건축사 편집국장이 정리한 내용을 제 경험과 또 제가 또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는 부분을 좀 첨부해서 같이 고민해보고 있습니다. 먼저 월간 건축사지에 실린 내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 전략 세우기, 온라인과 바이럴 마케팅, 그리고 대면 마케팅을 활용하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이제 디지털 시대로 들어갔기 때문에 온라인 마케팅은 뭐 거의 필수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바이럴 마케팅은 입소문이죠. 입소문으로 해서 이렇게 소개도 하고 뭐 주변한테 추천도 하고 이런 내용들이 바이럴 마케팅이고요. 대면 마케팅은 말 그대로 이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직접 마케팅을 활용하는 그런 내용으로 크게 세 가지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창업 시 인지도로 인한 영업 기회가 부족하고 이를 극복할 온라인 매체 활용이 필요하다. 모든 건축사 사무소를 창업하는 사람은 처음에 창업할 때는 인지도가 매우 약하죠. 인지도가 약하기 때문에 영업 기회가 부족한 것은 당연한 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극복하는 온라인 매체를 활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어떤 온라인 매체가 있는지를 좀 확인을 해야 되고요. 여러분이 독립하기 전에 어떤 활동이 있었다면 그것을 계속해서 이어가면서 활동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창업하기 전에는 개인적으로 활동하던 것을 창업 후에는 회사의 마케팅을 접목해서 이렇게 더 확장하고 성장시키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이 온라인 관련된 내용 또 디지털에 관련된 내용은 계속해서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가장 먼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블로그, SNS, 홈페이지 구축, 그리고 프로젝트 외에 정보 제공 기능으로 징검다리 역할의 소통 방식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나를 알려야 되는데 가장 우리가 지금 많이 보편하고 있는 부분이 뭐 SNS 활동이죠. SNS에서 다양하게 활동을 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둘씩 수주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프로젝트 외에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을 마련을 해서 다른 사람과 이렇게 연결을 하고 자기를 알리고 확장하는
그러한 징검다리 역할의 소통 방식도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카페 활동도 있지 않습니까? 카페 활동 같은 경우는 내가 홈페이지나 그런 게 없어도 다양하게 건축 전문가로서 활동을 하고 또 독립을 하다 보면은 그 부분이 또 입소문이 나고 또 신뢰감이 가기 때문에 이렇게 또 수주 문의가 들어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을 하자. 이렇게 부분이 되어 있는데 아마 우리가 이제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은 많이 익숙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페이스북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 또 인스타그램을 주로 이용하는 사람의 어떤 세대라든가 또 주요한 타겟층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부분인 것 같습니다. 뭐 저도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페이스북은 아무래도 좀 중장년층도 이용을 하고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20대, 30대, 40대까지 이제 주로 많이 활용을 하기 때문에 건축주들 입장에서 보면은 인스타그램은 조금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인스타그램 처음에 꾸준히 했습니다만은 지금은 좀 띄엄띄엄 그렇게 좀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인스타그램의 주 활동이 좀 20대, 30대, 40대다 보니까 건축주가 좀 아니지 않나 그런 생각도 개인적으로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또 광고도 하고 또 많은 이 중장년층들이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건축주일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래서 이런 페이스북도 좀 활용하는 것도 좋겠다. 자, 그리고 건축사 사무소 특성상 전문기에 적극 참여 또는 활용이나 지역협회 또는 각종 전문가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좋겠다. 또 건축사를 자격 요건으로 하는 행정 참여를 하는 것도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독립을 하고 이렇게 연대감이라든가 자기가 사무소를 열었다는 부분 또 활동하는 부분에서 이 지역건축사협회를 가입을 하고 또 지역협회에 활동하는 부분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또 적극적으로 활동하다 보면은 각 지자체별로 이 전문가 상담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문가가 이렇게 재능 기부로 해서 해당 구청이나 이렇게 시청 가서 상담을 해주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는 이제 지역건축사협회에서 건축사한테 이렇게 모집을 해서 1년 스케줄을 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전문가 상담으로 이제 가다 보면 또 건축주들과 직접 만나기 때문에 또 자신을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또 지자체에서 이렇게 소규모로 나오는 그런 프로젝트라든가 또 이렇게 조그마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다 보면 하나 둘씩 서서히 일을 따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를 알리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자, 9번째 이 부분은 이제 건축사지에 실린 그 내용을 제가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다음 내용은 좀 제가 겪은 경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시는 이미지는 SNS 툴이 되겠습니다. 자, 블로그,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그램, 뭐 네이버의 포스트, 그리고 뭐 밴드도 지금 최근에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밴드를 프로젝트별로 만들어서 또 건축주, 시공자, 감리자, 설계자 이렇게 소통하는 창구로 만들 수 있는데요. 이 밴드 같은 경우는 뭐 동문회라든가 어떤 뭐 스터디 모임이라든가 또 부동산 개발 어떤 카페라든지 이렇게 밴드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서도 적극적으로 좀 활동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뭐 이제 동영상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네이버 TV, 유튜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뭐 유튜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유튜브 목적도 어떻게 보면 제 회사를 알리고 저를 또 알리는 그런 마케팅 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하나의 영상을 네이버 TV에도 올릴 수 있고 유튜브에도 올릴 수 있다. 하나의 결과물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것도 좀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많은 분들이 좀 활용을 하고 있죠. 제 생각은 이 SNS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회사를 만든다면 마케팅 툴로 생각을 해라. 마케팅 툴인데 이거를 모든 것을 연결하라. 그러니까 하나의 결과물이죠. 하나의 결과물이라든가 작성물 또 게시물이 나온다면은 이런 마케팅 툴에 전방위적으로 다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야만 시간 세이브를 할 수 있고 하나의 결과물을 많은 마케팅 툴로 이렇게 뿌려서 SNS를 홍보를 하기 때문에 이 홍보에 대한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차원으로 모든 것을 연결하라. 이게 가장 처음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마케팅 전략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뭐 예전에는 뭐 신문에 홍보를 하든 TV에 홍보를 하든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지금은 이 개인의 시대가 되기 때문에 SNS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부분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를 활용을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연락이 되고 네트워킹이 되고 연결이 된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런 SNS 툴을 모든 것을 연결하라. 모든 것을 연결해서 다방면으로
이렇게 결과물을 뿌리고 홍보를 해라. 이렇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케팅 is everything입니다. 이 영업을 하고 수주를 하고 회사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마케팅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방금 설명드린 SNS 툴이 있잖아요. SNS에 다양하게 활동을 하고 홍보를 할 수 있는데 제 경험으로는 이 SNS 홍보는 일관성이 있게 지속적으로 장기간 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지치는 이유가 한 달, 두 달, 1년을 했는데 별다른 효과가 없을 때 지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포기하면은 마케팅에 대한 어떤 효과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장기간 해야 됩니다.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이래서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든지 홍보하기는 굉장히 쉬워진 세상이 있는데 이거를 계속해서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장기간 여기에 사람들이 지친다는 겁니다. 여기에 지치시면 안 된다. 여러분이 사무소를 만들고 사장으로서 회사를 성장시키려면은 이 홍보는 하나의 업무라고 생각하시고 계속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포털 사이트 회사 광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많이 알리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광고입니다. 광고인데요. 우리가 뭐 TV라든가 신문에 비싼 돈 주고 광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회사를 광고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라든가 다음이라든가 구글 같은 경우는 이렇게 광고를 할 수 있는 어떤 기반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저가의 비용으로 회사를 광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쉬운 게 키워드 광고죠. 키워드 광고는 네이버에서 용도 변경을 치면 거기에 광고를 하고 있는 건축사 사무소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여러분이 홍보할 수 있고 광고할 수 있는 키워드 광고로 먼저 시작을 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부분은 일정한 비용을 마련해 놓고 그 비용을 내가 광고비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회사 광고를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페이스북 광고 같은 부분도 이제 저렴하게 할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 광고 같은 경우는 내가 금액을 설정해 놓고 기간도 설정해 놓고 그리고 이미지를 이렇게 올리면 페이스북 광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페이스북 광고를 좀 몇 번 해봤는데요. 굉장히 좀 쉽게 만들 수 있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페이스북 할 때 중간중간에 이렇게 광고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다 페이스북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뭐 지역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 아니면 수도권 지역만 광고가 노출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전략이 있기 때문에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페이스북은 회사 계정과 개인 계정 이렇게 두 개로 만들어 놓고요. 그리고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홍보할 때 이 부분이 자동으로 페이스북 광고에 올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이런 디지털 관련된 툴을 좀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제 건축사분들이 굉장히 좀 젊어지고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30대 중반부터 젊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으로 디지털 부분은 여러분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카카오 모바일 광고도 하고 있고요. 또 블로그 마케팅, 온라인 광고 뭐 이런 부분은 여러분이 잘 모르는 경우에는 블로그 마케팅을 하는 회사가 있고요. 또 온라인 광고를 하는 회사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 한번 맡겨보는 것도 여러분이 이제 쉽게 시작할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미리 여러분이 했었던 프로젝트라든가 이런 내용들을 좀 차근차근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독립하기 전에 어떤 사무소에서 일을 했다면 이 부분에 이제 출처를 밝히고 내가 진행했었던 내용을 좀 밝히면서 하나둘 소개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건축사가 설계를 주 업무로 하다 보니까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경영 부분에서는 상당히 좀 취약할 수 있습니다. 홍보를 하지 않는 이 건축사 사무소가 67.5%다. 굉장히 좀 놀라운 수치죠. 더불어서 경쟁은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디지털 환경이 너무나 좋아졌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광고하고 마케팅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어요. 그런데